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이제 주말이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쉬셨나요? 오늘은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현대 결혼 시장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남녀 모두 자신의 삶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결혼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그거 자체는 문제가 절대 아닌데, 누구나 당연히 원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 살아갈 상대를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 이제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에서 말하는 사례 중에서 일정 나이가 지나도록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 중 일부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생산직에서 일하는 남자랑은 결혼을 못한다면서 직업 자체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기준을 내세운 당사자들은 정작 자신이 말한 이상적인 상대와 이 현실에서 매칭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고부가가치나 저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들이 있는 건, 그렇게 나뉘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직업을 신분층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쉬쉬하지만 속으로는 좋은 직업은 머릿속에 정해져 있고, 좋지 않은 직업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물론 입 밖으로 말만 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30대 중후반까지 결혼이 쉽지 않은 여성들 중 일부는 직업을 사람의 가치 그 자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직과 생산직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직업을 나눠서 우열을 가르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 50년 동안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제조업 기반의 엄청난 성장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기름밥 드시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저도 존경심이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체가 제조업이 망한다면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서비스직이나 전문직이 제조업이 없었다면 빛을 발하지는 못했을 것을 조금 두뇌를 돌려보고 생각해 본다면 다 인정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생산직이라는 직업은 하층 노동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현대의 제조업은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 반복 노동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정확한 기술과 숙련이 요구되고 사무직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제 인식 속에서 생산직을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일처럼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이 산업공상 마인드라고 하죠. 그렇게 남아있고, 이제 볼펜을 잡은 사람들이 좀 우월한 직업이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연장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과의 차이를 마주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랄까 직업의 이제 사회적인 이미지를 파트너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럽거나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혹은 내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아서 뭐 이런 이유들로 생산직을 이제 결혼 대상자로서 배제하고, 이런 철저한 산업공상 마인드는 굉장히 질이 낮은 생각이기도 하고, 이 기준이 상대적인 성격이나 책임감, 인간성과 관계 능력 같은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혼을 하지 못한 30대 중후반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시장 위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눈높이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성향과 이런 생활 방식이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직군을 애초에 배제해버리고,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의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리고 이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20대 젊은 나이에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시기가 분명히 다들 있지만, 그렇게 그거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와 조건의 괴리가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도 기준은 그대로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인데, 결혼이 어려워지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의 기준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조건은 계속 날로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결국 나이가 들면서 눈은 높아지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렇게 꺼려지는 게 많아지고 이제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자신의 가치는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 이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쟁 구조가 바뀌게 되는 현상은 30대 중후반이 되면 남녀 모두 이제 성별을 떠나서 선택지를 좁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시기에 사람들은 안정성과 성격과 생활 리듬을 더 중요하게 보고 외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이 정서적인 성숙도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한 속도와 관점이 분명해지는 반면에 일부 여성은 여전히 20대 초반처럼 조건 위주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바꾸지 않고 고수하는 것이죠. 또 당연한 것은 연애 시장과 결혼 시장은 상향 선택이 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향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20대 때 괜찮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던 경험이 계속 기준이 되면서 그 기억이 내가 원래 만나던 상대라고 착각을 하는 심리가 생기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지만 현실의 조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이 괴리가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렇게 아이러니한 거는 물론 정말 좋은 스펙에 유능하고 이쁜 여성분들이 많고 하지만 뭐랄까 이제 여성으로서의 나이가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는 남성들은 결혼 배우자로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무조건 이제 높은 조건을 원하면서 현실적인 자기 점검이 부족해지면서 생산직은 안 된다는 것과 연봉은 뭐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집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물론 쉽진 않아도 살 수 있는 대출 여건이 가능한 어떤 능력과 키는 또 175cm 정도는 넘어줘야 하는 조건이 늘어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아니 줄어든다기보다는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배려가 많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뭐 나는 상대가 원하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나는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제 뭐랄까 사고가 열려 있다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통한다는 부분과 물론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게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상대가 나를 선택할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많이 보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이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관계라는 게 사실 서로의 교환의 관점에서 보면 한쪽만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여성은 나는 특별하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뭐 나는 특별하다는 나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즉 이 자기 인식의 오류가 결혼 시장에서의 갈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생산직의 남성과의 결혼을 거부하는 심리에는 여러 가지 이런 방어 기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현실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상대의 어떤 직업을 이유로 자기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존심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건 뭐 현실을 왜곡하는 행동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정말 직업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신의 어떤 이제 소위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직업에 걸맞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과 뭐 부모님이 이제 좋아할까 뭐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기 시작하면 정작 자신에게 진짜 맞는 사람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 결핍을 상대 조건으로 덮는 것인데 이 불안감과 자존감과 문제의 두려움을 이 조건이라는 가면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사실 결혼의 본질은 조건도 중요한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내용이 사실 기준을 가지는 걸 포기하라는 의도의 메시지는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것과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는 결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결혼의 본질은 또 조건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